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시지 제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시지 반죽을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만든 반죽을 충전하여 소세지 제품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시지류에 사용되는 케이싱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소시지 제조 공정 중 충전, 혼연 및 가열, 냉각 공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소시지 반죽을 충전하여 제품을 완성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료육을 이용하여 염지, 세절, 유화 공정을 거쳐 반죽하는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소시지의 전체 공정을 살펴보면 반죽이 완성되면 충전, 혼연 및 가열, 냉각, 그리고 포장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소시지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시지 반죽 공정 이후의 작업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작업입니다. 충전 작업은 소시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하여 케이싱에 반죽을 넣는 공정으로 케이싱에 반죽을 넣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를 스토퍼라고 합니다. 왼쪽 제품은 대량 생산에 적합한 전자동 진공 스토퍼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체험용이나 실습용에 많이 사용되는 핸드 스토퍼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스토퍼가 없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고기 분쇄에 사용했던 분쇄기의 칼날을 충전용 바로 교체하여 작업하면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케이싱은 무엇일까요? 케이싱은 소세지의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얇은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이싱은 원료에 따라 천연 케이싱, 인조 케이싱, 그리고 인공 케이싱으로 분류합니다. 천연 케이싱은 동물의 창자로 만든 케이싱입니다. 소나 돼지, 양 등의 창자를 케이싱으로 사용합니다. 인조 케이싱은 콜라겐, 셀룰로스 등으로 만든 케이싱입니다. 인공 케이싱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든 케이싱입니다. 각 케이싱의 특징을 살펴보면 천연 케이싱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부속을 다룬 것으로 소시지 반죽과의 밀착성이 우수하고 식감이 좋다는 장점이 있으나 깨끗하게 세척하여 사용해야 하며 변질이 되기 쉬워 보관이 어렵고 신축성이 없어 터지기 쉬우므로 다소 느슨하다는 느낌으로 충전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조 케이싱은 콜라겐 단백질을 건조시켜 콜라겐 케이싱과 천연 소재인 나무 펄프를 이용하여 만든 셀룰로스 케이싱이 있습니다. 인조 케이싱 중에는 콜라겐 케이싱이 많이 사용되며 콜라겐 케이싱은 식용으로 섭취가 가능하지만 물에 닿으면 찢어지기 쉽고 이물질이 붙기 쉬워지므로 최대한 건조한 상태로 작업해야 합니다. 셀룰로스 케이싱은 껍질을 벗겨 먹어야 하는 단점을 지녀 대부분 셀룰로스 케이싱을 사용한 제품은 공정 중 케이싱을 제거한 뒤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케이싱입니다. 인공 케이싱은 식용이 되지 않지만 플라스틱 필름 성분으로 잘 터지지 않아 단단하게 충전이 가능하며 살균하거나 냉동 보관이 가능합니다. 충전 작업 시에는
오히려 살짝 여유가 생기면 주름이 생길 수 있어 빈틈없이 꽉꽉 채워주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혼연 및 가열 공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이 완료된 제품은 익히고 살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연은 목재를 태워 연기로 제품을 익히는 공정이며 가열 공정은 삶거나 찌는 공정이 가열 공정에 해당됩니다. 혼연 및 가열 공정의 첫 번째 목적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여 고기의 변질을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분기를 날려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익는 과정에서 제품의 맛과 향이 향상되며 특히나 혼연은 목재의 향, 숯불의 향이라고도 하죠. 별도의 특유의 향이 첨가되어 제품의 풍미를 더욱 높여줍니다. 혼연 및 가열의 핵심은 중심 온도가 72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중심 온도가 72도 이하일 경우에는 병원성 미생물이 남아서 식중독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꼭 제품의 중심 온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 공정은 냉각입니다. 냉각은 말 그대로 익힌 소세지를 식히는 공정입니다. 특히나 혼연으로 익힌 소세지의 경우 겉면에 수분이 많이 날아가 있어 냉각 공정 없이 포정을 하게 되면 표면이 아주 거친 소세지가 됩니다. 또한 식히는 과정에서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박테리아가 새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냉각을 위해 냉수를 사용하여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하여 보존성을 증가시키고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미, 이상한 맛과 이취, 이상한 냄새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며 탄력성이 높아져 제품의 식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냉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겉에만 살짝 식히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충분히 식히고 2차 오염에 주의하여 가열로 인해 살균된 미생물이 새롭게 증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공정은 포장입니다. 장기 저장과 유통성을 위해서는 포장도 중요한 공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소시지 포장재의 조건은 첫 번째, 환경오염 물질 등 이물질이 식품에 전이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냄새나 맛 등이 없어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 분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수증기, 가스, 냄새, 세균 등이 포장재를 통과할 수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투명하며 인쇄가 가능하고 포장재의 가격은 저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환경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5가지의 조건을 지닌 포장재에 수분기를 살짝 날린 소세지를 넣어 일반적으로는 진공 포장하여 유통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실습을 통해 오늘 배운 공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사용한 분쇄기를 충전 작업이 가능하게 조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는 작업은 하지 않으므로 영상에서 보이는 부품만 있으면 충진 작업이 가능합니다. 칼날이 있던 자리에 충전바로 교체하여 조립한 뒤 본체에 연결합니다.
이때에도 꼭 나사를 꽉 조여서 작업 도중에 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케이싱인데요. 콜라겐 케이싱입니다. 콜라겐 케이싱은 적당한 길이로 자른 뒤 충전용 바의 구멍에 촘촘하게 끼워줍니다. 끝부분은 매듭을 지어야 하므로 살짝 여유 공간을 넉넉하게 두고 잘라주며 최대한 공기가 나오지 않고 반죽이 나올 수 있게 반죽을 꾹꾹 눌러 밀어 넣어준 상태에서 매듭을 짓도록 합니다. 매듭이 완성되고 반죽이 다 밀어져 있는 상태면 그때 전원을 켜서 충진 작업을 시작해 줍니다. 충전 작업 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자가 속도를 맞춰가며 움직여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반죽을 채워나가면 반죽이 느슨하고 식감이 좋지 않으며 너무 천천히 채우게 되면 터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적당한 양을 주입해야 합니다. 충진 작업이 완료된 소시지는 일정한 길이로 조리용 면실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는 공정이 끝나면 가열 공정입니다. 증기로 소시지가 익을 수 있도록 찜기에 소시지를 잘 펴서 익혀주도록 합니다. 찜소단에 지속적으로 뜨거운 증기에 노출되면 수분에 약한 콜라겐 소시지는 터지기 쉬우므로 중간중간 찜솥에 찬물을 넣어 약 80에서 90도씨 정도에서 발생하는 약한 증기로 20에서 30분 정도 유지하여 소세지의 중심 온도가 72도 이상을 유지할 때까지 가열합니다. 소시지의 중심 온도를 확인한 뒤 얼음물에 소세지를 냉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매듭 지었던 부분은 잘라서 식히도록 합니다.
소시지가 충분히 내부까지 식으면 매듭 부위를 잘라 다듬어 크기별로 맞춰두어 수분기를 날려줍니다.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면 진공포장 비닐에 넣고 포장을 할 준비를 합니다. 포장 비닐에 넣은 제품을 진공포장 기계에 두고 진공포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형성평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춘 뒤 형성평가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케이싱의 종류로 옳은 것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든 케이싱으로 먹을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단단하게 충전하여 소세지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충전한다. 자,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들며 먹을 수 없는 케이싱은 정답은 2번 인공 케이싱입니다. 인공 케이싱과 혼동하기 쉬운 케이싱이 인조 케이싱이죠. 인조 케이싱은 천연 성분으로 만든 케이싱으로 섭취가 가능한 콜라겐 케이싱과 섭취가 불가능한 셀룰로스 케이싱이 있었는데요.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든 케이싱은 인공 케이싱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세지류 제조 공정 중 혼연 및 가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훈연 및 가열로 수분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감소시켜줘서 저장성을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수업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공정은 충전, 혼연 및 살균, 냉각, 포장에 대해 알아봤으며 각 공정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